지난 시간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실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생태계의 불공정, 성차별, 소득격차, 능력주의로 인한 사회불평등과 양극화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이 왜 혁신을 가로막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혁신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과 관련하여 교수님이 우선 제안하시는 것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입니다. 교육을 강조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네, 과거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인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았고요. 공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이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경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도왔고요. 기술과 역량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실패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 지속되지 못했고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한국 경제가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교육이 계층 사다리로서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인적 자본 축적이 빠른 경제 성장을 도왔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 기회가 다시 교육과 인적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장에서는 노동 착취가 만연하였고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며 성장만 강조했지만 교육과 인적 자본 축적이 지속됐고 그래서 성장도 지속됐던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육과 인적 자본의 축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가 고도화되었기 때문이고요. 다른 한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 전환이 인적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사다리 기능을 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은 지금은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해서 보면요. 최상위 5개 대학과 전국대학의 약학 전공 분야를 포함한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해도 10명 중 7명은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적 성취와 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출신 배경이 직간접적으로 성적에 5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한 개천용 기회불평등도를 이용하면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학생이 최상위 수능 성적을 획득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2005년과 201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이용하면 외국어, 즉 영어 영역에서 70%, 언어, 즉 국어 영역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육 기회불평등도가 높은 것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절대적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자기주도학습 시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기회불평등도가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2020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3대 명문대 신입생 중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55%라고 합니다. 스카이에 들어가는 신입생의 절반이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게 느껴집니다. 개천에서 용락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녀 교육에 미치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 불평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계층 간 교육 기회 불평등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경제적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경제적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이 비관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그 비율은 50%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실제 소득 자료를 이용해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 경제적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 지표도 그 하나입니다. 한국 노동 패널 자료와 가계 동향 조사 자료 이 둘을 이용해서 2021년 대학원 학생과 경제적 기회 불평등의 장기 추세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출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 실선은 1990년 이후 개천용 기회 불평등 지수 값의 추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천용 지수라는 것은 충분한 능력과 노력이 있더라도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개천용 기회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4년 평균이 17.96%였습니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4년 평균은 39.52%, 약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고졸 혹은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분석 대상을 제한해서 기회불평등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에서 두 점선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림의 왼쪽 회색 점선입니다. 기회불평등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는 아래쪽 노란 점선인데요. 기회불평등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기회불평등을 상당 수준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경제적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사회계층 간 대학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일찍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있는 집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고등교육은 다수의 없는 집 인재들의 잠재력을 놓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들은 부잣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 혁신적 리더들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존재합니다. 이들을 발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속에서 세계는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큰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교육의 계층사들이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명문대들이 이런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대학과 사회가, 경제가
같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결국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수시 전형과 같이 고등학교를 차등화해서 평가하거나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식의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수시, 정시 등과 같이 선발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선발 결과를 평가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줄이고 계층 사다리를 회복하게 하는 더 좋은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위 소득 계층에 편중되는 결과는 막아야 합니다. 법학 전문대학원과 의학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생의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평가하고 입학생의 다양성이 높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대학의 재정 지원 혹은 연구 지원의 자격 요건으로 계층 다양성과 지역 다양성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혹은 학생의 성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입시 전형을 개발하는 등 입학생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이 수시, 정시 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대학 입시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교육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능과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선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도 변화하도록 고등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교육 사다리 외에 취업과 창업의 계층 사다리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